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또 고구려, 최근작인 직지에 이르기까지 베스트셀러 작가 하면 떠오르는 얼굴, 바로 소설가 김진명 작가. 그런데 또 이 데뷔작인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뿐 아니라 사드, 미중전쟁 등등 이 격변하는 동북아 정세의 현실과 미래를 정면으로 다룬 작품들로 외교안보 전문가 소리도 듣는 분이시죠. 이모저모 궁금증을 풀고자 오늘 초대석에 초대해봤습니다. 김진명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외교안보 전문가시니까 우리 국제정세 얘기도 오늘 많이 해야 되는데 그 얘기 좀 뒤로 미루고요. 예. 최근작 작년에 내신 직지죠. 예. 그 직지 심체요절 그거 다룬 거 맞죠? 맞습니다. 그게 뭐죠? 직지가? 직지가 이제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불서죠. 예. 불교서죠. 예. 선종 그러니까 이 참선을 주로 하는 불교의 한 갈래. 거기에 이제 그 아주 큰 스승들, 부처의 제자들부터 이제 최근에 이르기까지의 그 수많은 불교의 스승들이 깨달음이란 뭐다. 예. 이게 바로 깨달음이다. 하고 탁 한마디 지적하는 것들을 모아놓은 그런 그 책인 거죠. 네. 그것이 이제 그 내용은 뭐냐면은 쓸데없이 뭘 고행을 한다든지 뭘 자기를 괴롭힌다든지 희한한 짓을 한다든지 그 다 할 필요가 없다. 그냥 조용히 들어 앉아가지고 자기 마음을 차분히 들여다보면 참선 이런 거. 그렇죠. 예. 어느 때 다 깨달아진다. 아주 쉽고 간단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그분들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것을 이제 이 고려 때의 백운화상이라는 분이 다 집대성해서 자기가 이제 이 편찬을 한 거죠. 그런 말씀 중에 좋은 거를 이제 자기가 편찬해가지고 그 책으로 낸 것이 이제 직지심체 요절입니다. 고려 언제, 그럼 몇 년대쯤입니까? 그게 이제 1377년에 낸 거죠. 네. 근데 이 직지는 이제 그런 그 불서로서의 내용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이제 그 훨씬 중요하게 된 것은 이것이 이제 이 금속 활자로 찍혀져서 나왔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현재 전 세계에 있는 현존하는 모든 책 중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 본이다. 거기에 이제 우리가 자꾸 직지 하는 거죠. 네. 저는 최초 금속 활자 본까지만 알고 있지 그 책이 선종에 기반한 깨달음에 대한 책이라는 내용은 정말 몰랐어요. 그렇죠. 보통 근데 사실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렇죠. 무슨 책인가 사실 중요한 거죠. 맞아요. 더 중요한 거는 구텐베르크 금속 활자가 최초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아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 거죠. 이게 그 수많은 이제 인류학자, 사회학자들에게 물어봤을 때에 지난 1000년간 인류가 발명한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큰 것은 바로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다. 그렇게 이제 다 규정을 했거든요. 그 활자 덕분에 문명이 쌓이고 축적돼서 지금에 이르고 비약적 발전이 이루어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활자다. 그런 거였었죠. 기록의 문화 이런 거. 그렇습니다. 이게 활자는 이제 여러 종류의 활자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금속 활자가 이제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무나 기타 흙으로 만든 것들은 금방 바스러지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앞에 찍은 것하고 뒤에 찍은 게 다 달라 보이고 엉망이죠. 근데 금속 활자는 아주 정연하게 수천 번, 수만 번, 수백만 번도 찍을 수 있으니까 이 금속 활자가 이제 가장 중요하다. 그 금속 활자가 출현하기 전에는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책을 만들었느냐. 그래서 이제 손으로 필사했다 그러는 거죠. 네. 아니면 목판 인쇄 같은 건 있었죠. 물론 그 전에 이제 목판 인쇄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목판 인쇄는 이게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오히려 목판 인쇄보다는 필사를 많이 한 거예요. 예. 그런데 이 필사를 하게 되니까 한 사람이 뭐 5년, 10년 걸려가지고 책을 한 권 다 필사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책값이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 힘이 없는 사람 또 가난한 사람은 전혀 책을 못 보고 만나볼 수가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식이 이제 소수 지배층에서 독점되다 보니까 그거 뭐 신분제 그런 게 세습되고 뭐 약육강식의 맞아요. 비참한 시대가 이제 오래 갔던 거죠. 이 금속활자의 출현으로 누구나 물을 마시듯이 쉽게 책을 볼 수 있게 되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요즘 중시하는 이 전체적 지성이 생겨나고 상승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모두가 행복한 사회, 이런 정의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맞이하는 세대가 된 거죠. 그래서 그 금속활자가 이제 그렇게 중요한데, 근데 구텐베르크, 그 소시가 구텐베르크다 이런 거죠. 그렇게 알고 있었잖아요. 다 세상이 그렇게 알았죠. 심지어 우리 한국인들도 교과서에서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가 이제 그 시초이면서 그것이 문자혁명을 열었다 이런 거거든요. 이제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라 이 직지가 일단 세계 최초다. 그게 발견된 게 언제입니까? 이 직지 심체 요설은 이제 언제 발견됐냐 하면은 이 찍어져 나온 건 이제 아까 얘기한 1377년에 찍어져서 나왔고요. 소량밖에 안 찍었어요. 근데 이게 상하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소량이 이제 언제 없어졌는지 모르게 다 없어지고 전 세계에 딱 하나 남아 있는 게 한 권. 직지 학원 하나가 남아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 한국에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남아 있는 거죠. 왜 거기가 있을까요? 이게 왜 그리 갔냐 하면은 이 구한 말에 한국에 공사로 왔던 플래시라는 사람이 돌아가면서 이걸 뺏어간 게 아니고 제대로 돈을 주고 사간 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한 것이다. 그걸 사갔는데 이 사람이 그거를 살 때에는 이 금속활자 본이라는 걸 알았어요. 알았어요? 예. 사갈 때는요. 근데 그게 프랑스에서 유전하는 가운데 금속활자본이라는 사실이 망각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요. 그럴 수가 있나요? 그럴 수 있더군요. 보니까. 그래서 이것이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다가 결국 누군가가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기증을 했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 국립도서관 측에서도 그렇게 그 위대한 보물이라는 것을 모르고 그냥 중국의 고서 중 하나로 한국도 아니고 중국 고서 중 한자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일설에 의하면은 이제 박스 안에 들어가 있었다. 또 일설에 의하면 아주 한 대 이렇게 꽂혀 있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어찌됐든 이것이 1970년대에 그 파리에서 만국 도서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 도서 박람회를 하는 거죠. 그때에 드러난 거예요. 모든 책들을 이렇게 이제 다 체크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이 사람들 앞에 좀 뭔가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들 앞에 나타났는데 전문가들한테요. 근데 그 책 표지 그 표지에 보면은 프랑스어로 서너 줄이 쓰여 있어요. 그게 아마 처음에 가져간 플래시가 가져갈 때 썼는지 혹은 그 유전되는 가운데 써졌는지 몰라도 조그맣게 이것이 그 금속 활자로 된 것이다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표지까지 써 있는데도 그냥 방치가 됐다. 그렇죠. 왜냐하면 참 이상한 일이네요. 그게 뭐 그렇게 주목할 정도로 그랬나 보네요. 그게 아마 그 금속 활자로 된 것이다라는 게 이제 프랑스의 주인이 자꾸 바뀌는 가운데
그 주인들이 좀 학자라든지 전문가들이었으면 그렇지 않았을 텐데 이게 뭐 보통 사람들도 갖고 있고 하다 보니까 그 중요도가 이제 잊혀진 거죠. 그나마 1970년대에 그나마 밝혀져서 정말 다행이네요. 예, 1972년으로 판단이 그냥 묻혀버릴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면 그럴 수 있었죠. 네.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프랑스 국립도서관 쪽에서도 깜짝 놀랐고 당연했겠죠. 전 세계가 깜짝 놀랐어요. 이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보다도 근한 70여 년 앞서 그렇죠. 있는, 그렇죠. 78년인가 앞서 있는 예. 그런 이 동양에서 온 금속 활자본에 프랑스든 뭐 서양이든 전 세계든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겠죠. 그러면 지금 이제 벌써 2020년이니까 뭐 한참 흘렀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 교과서가 그럼 바뀌었나요? 아직 최초 금속 활자는 한국, 조선, 뭐 이렇게 아니 고려 이렇게 아직 바뀌진 안 않았어요. 바뀌었어요? 네. 그게 이제 그래도 유네스코에서 네. 유엔에서 이것이 이 직지가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본이다. 예. 그 말을 조금 잘해야 되는 게 현존하는 그렇죠. 세계 그렇죠. 최고의 발견된 것 금속 활자본이다. 가운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존하는 것 가운데 예. 국제 공인은 획득한 거네요. 획득했죠. 그죠? 네, 획득해가지고 예. 우리 직지가 예. 인정을 받았죠. 독일도 인정하죠. 그런데 독일은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거 문제인데요. 그게 이제 유럽의 이제 학문적 전통 이런 것들이 한때 그 제국주의를 거치면서 어떤 그 제국주의화되어 있는 그 문명 전통들이 있어요. 그 갈래 속에서 그네들도 이제 구텐베르크를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다 보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국제적 공인까지 됐는데 그걸 부인한다는 건 좀 그렇대요. 그게 이제 그 전문 분야에 들어가면은 그네들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어요.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아주 시원하게 그네들의 논리를 좀 깨부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직지를 쓰고 나서 네. 이걸 세계적 다큐멘터리로 만들겠다고 프랑스의 이제 제대용 프로덕션이라는 예. 그 에미상도 받은 이제 아주 저명한 감독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정 교수님하고 마찬가지로 독일 학자들은 이제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게 문제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아마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전 세계로 이제 앞으로 방송이 될 것 같은데 예. 거기서 이제 정확하게 왜 독일 학자들의 주장이 틀리느냐를 아주 물론 인문 역사적으로도 또 이 공학적으로도 설명을 해줄 수가 있었어요. 어떻게 다른가 하면은요. 예. 독일 학자들은 이 직지가 세계 최초라는 걸 인정을 안 하려 들어요. 그러니까 왜요? 뭐라 그러면서요? 어떤 좀 안쓰러운 몸부림 같은 건데요. 그들의 논리는 뭐냐 하면은 이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 제조법하고 직지 제조법은 다르다는 거죠. 제조법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제조법은 다를 수 있으나 금속이면 금속인 거죠. 근데 그것도 인정을 안 해요? 그 제조법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금속은 뭐 워낙 세상에 흔한 거니까 금속으로 먼저 만들었다고 해서 이제 그 오토리티가 인정되는 게 아니고 다르다 이거죠. 오리진이 그네들은. 제가 이제 이 직지를 쓰게 된 것은 이것이 그 세계 최초라는 것 때문에 쓴 건 아니고 세계 최초라는 건 이미 많은 사람이 주장을 했고 유네스코에서 인정을 했고요. 예. 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는 발명이 아니다. 발명이라는 건 세계에 없는 걸 처음으로 해낸 걸 발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께 같다. 그렇죠. 우리 직지가 구텐베르크에게 전파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구텐베르크가 인수혁명을 일으켰다. 이것이 이제 내 소설의 골자입니다. 이걸 내가 혼자 상상해서 쓴 게 아니고 이미 이제 직지가 발견된 1972년부터 세계 각국에서 이제 어떤 문제가 제기됐느냐 하면은 직지가 구텐베르크에게 전파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이 의문이
각국 전문가들에 의해서 제기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었죠. 독일 쪽은 제조법이 전혀 다르다고 하고 예. 이렇게 맞섰겠군요. 맞섰죠. 예. 독일 쪽에서는 제조법이 다르다 직지하고 구텐베르크는 이게 직지하고 이제 구텐베르크는 주조법이 어떻게 다른가 하면은 이 구텐베르크 학자들은 독일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구텐베르크의 그 활자는 딱딱한 금속 막대기 예. 끝에 글자를 하나 조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이 무른 금속, 연한 금속, 예를 들면 납이나 이런 데 대고 뒤에서 망치로 땅 때린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글자가 새겨지 파이죠. 예. 거기다가 이제 쇳물을 부어가지고 계속 해낸다는 게 독일 쪽 얘기예요. 우리 직진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면은 이것이 먼저 이제 그 주사위처럼 생긴 그 나무 조각에다가 종이를 붙여요. 그 종이에는 이제 글자가 쓰여져 있는 종이죠. 그걸 붙여가지고 그것을 모래 속에 파묻습니다. 그 모래를 다져요. 그랬다가는 이제 그 나무 조각을 빼내요. 그러면 모래 속에 이제 글자 모양이 남아 있는 거게 되는 거죠. 당연하죠. 거기에다가 쇳물을 붓는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그 쇳물에 모래 자국이 늘 패여 있어요. 모래 알갱이가 늘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정연하지가 못하죠. 구텐베르크 거에는 모래 알갱이가 안 보였어요? 안 보인다는 게 이제 독일 학자들의 주장이었죠. 근데 자세히 실제 안 보였고. 안 보였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어떤 이 실험을 하게 됐냐면은 그 프랑스의 이제 스트라스부르 대학교에 드론니옹 교수라는 이 세계적인 서지학자가 그 두 개를 같이 빌려가지고 이 사람이 그 전자현미경을 가지고 제대로 봤군요. 제대로 봤죠. 인쇄면을 전부 검색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육안으로 볼 땐 없는 것 같아 보였던 모래 알갱이들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거죠. 구텐베르크 성경에서도 예. 뭐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되네요. 그래서 그 독일 학자들이 사실은 그네들도 주장을 하면서도 상당히 속으로는 이게 우리가 맞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게 있었죠. 그러나 독일이 이제 게르만 민족주의가 좀 강한 곳이잖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국제적 공인에다가 이제는 소설까지 나왔고 세계적인 다큐멘터리도 지금 만들어졌는데도 계속 부인할까요? 독일은? 앞으로 이제 많이 바뀔 거라고 봅니다. 여전히 하나의 설일 뿐이다 계속 그럴까요? 아마 많이 바뀔 걸로 봐요. 왜냐면 이번에 제도형 프로덕션의 그 세계적 감독이 저하고 쭉 대화한 사람도 이것으로 이제 확실히 이제 독일 학자들이 더 이상 얘기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우리 한국 언론하고도 인터뷰를 좀 한 것 같아요. 논쟁의 종지부를 찍을 것이다. 뭐 그렇게 가지 않겠습니까? 확실하게 이제 이 인문사회학적 고고학적으로뿐만 아니라 공학적으로도 아주 대비해서 이제 세계인들이 알게 됐으니까. 그런데 김진명 작가님은 전자현미경으로 들여다보지도 않아놓고 어떻게 알았어요? 아니요, 저는 그 드론용의 보고서를 접하고 그리고 써야 되겠다 결심을 하게 된 거죠. 그런 거였어요. 네, 선후 관계가. 그렇습니다. 저는 그 글을 쓰는데 하나의 이제 제가 주장을 하되 그 본인의 억측이나 이런 건 잘 안 하려고 해요. 확고부동하게 이제 과학적으로 또는 역사적으로 그 서지학적으로 완전히 밝혀진 것에 대해서만 이제 쓰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 금속 활자뿐 아니라 팔만대장경은 물론 목판 인쇄가 된 거긴 합니다만 그것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세계적이죠. 그러니까요. 유례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직지를 쓰면서 내가 이번에 하나 느낀 게 말이죠. 우리 한국인들이 자기에 대해서 설명을 잘 못해요. 너희 한국인들은 뭐냐? 이제 외국인들 많이 접하잖아요. 요즘은 여행도 많이 하니까. 그럼 이제 외국인들이 굉장히 한국인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 하잖아요. Tell me about your culture. 당신들 문화에 대해서 설명 좀 해달라. 근데 우리 한국인들이 말을 못해요. 우리 한국 문화는 뭐 500년간 뭐 중국을 추종했다. 뭐 영어 조금 하는 사람은 자기 뜻하고 다르게 뭐 그런 식으로 나가게 되고요. 조금 생각이 있는 사람은 우리 한국 문화는 뭐 한이다, 정이다, 좀 깊다, 좀 슬프다.
그런데 그걸로는 다 안 되는 거잖아요. 좀 뭔가 자랑거리가 있어야 되는 자랑이 있어야죠. 그죠. 지금 이제 8만 대장경 얘기를 하시니까 생각해 볼 게 이제 이 세계 최초의 목판 인쇄본이 무구정경 다란이경입니다. 다란이경이죠. 그렇죠. 우리 한국이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8만 대장경 이게 세계 유례가 없는 어마어마한 기록 아닙니까? 예. 그리고 지금 이 직지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본이죠. 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그 글 한글입니다. 한글. 예.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글이잖아요. 그렇죠. 세종대왕이 예. 창제하신. 예. 그리고 또 하나 현대에 와가지고는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85%를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우리가 1등이죠. 그러면 보세요. 그거만 쭉 열거하면 되네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있어요. 본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무구정광 다란이경 세계 최초의 이 목판본이죠. 예, 그다음에 이 8만 대장경 세계 최고의 이 기록본이죠. 최고 최대. 그럼요. 예. 최대죠. 예. 그리고 직지 세계 금속 최초의 활자. 금속 활자죠. 한글 세계 최고의 언어죠. 반도체 기록, 세계 기록. 최대의 메모리잖아요. 이게 전부 뭐냐면은 지식과 정보를 예. 기록하고 저장하고 보존하고 전파하는 데에 우리가 항상 1등인 거예요. 진짜 그러네요. 무구정광 다란이경, 팔만대장경, 직지, 한글, 반도체 요거 하나로 어떻게 새겨가지고 뭐 좀 문양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아, 좋은 생각이네요. 네. 네. 그냥 저는 이론을 찾아냈거든요. 네. 이런 그 정보와 지식을 저장하고 전파하는데 우리 한국인이 단연코 그 오랜 세월 그 옛날로부터 지금 이르기까지 단연코 1등이다. 그것이 이제 무구정광 다란이경에서 지금 반도체까지 어떤 특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식이 뭐냐 이것이 그 지식이라는 것은 인간의 인텔리전스가 이 두뇌와 지능이 깨면 깰수록 가장 소중히 하는 것이 지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미래에 대해서 그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역사는 발전한다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것은 이 지식이 늘면서 인간이 따라서 점점 개화되는 것도 되지만 점점 이 사람도 나아져요. 그러니까 이 지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선량하게 되거든요. 또 민주주의의 바탕이죠.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문화라는 게 지식화된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항상 앞서왔기 때문에 우리 한국인들은 이 세계의 지성이 가는 그 길을 그대로 착실하게 걸어온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주장을 해야 되거든요.